이제 발표할 이제 논문은 이제 클립이고, 클립의 이제 부제목은 이제 Learning Transferable Visual Models from Natural Language Supervision이라는 논문의 부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2021년도에 나왔고요. 저자는 이제 다음과 이제 같습니다. 그래서 클립에 있어서 이제 먼저 얘기를 해야 될 게 뭐냐면요. 이제 저희가 이제 흔히 LLM이라 부르는 이제 아 이제 LLM이 불리는 이제 라지 랭귀지 모델 같은 이제 NLP 모델에 있어서 이제 CV 모델과 이제 NLP의 이제 한계를 넘어서 이제 새로운 시도를 이제 담고 있는 논문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이제 GPT-4와 이제 VA 등 같은 이제 라지 멀티모달 모델의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시초라고 볼 수 있는 인제 연구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CV 쪽 멀티모달에 있어서는 이제 꼭 봐야 되고, 저희가 특히나 이제 스테이블 디퓨전 같은 이제 아니면은 LDM 레이턴트 디퓨전 모델 같은 모델에 있어서 어 이미지와 또 텍스트 간의 이제 그런 임베딩된 벡터화를 이제 이미지와 텍스트 맞춰 가지고 이제 이걸 연결을 해 주는 이제 가장 중요한 이제 모델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다른 멀티모달을 이제 보시기에 있어서 앞서서는 이제 클립을 꼭 보시는 것을 이제 추천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논문에서는 이제 기존의 이제 CV 모델에서는 이제 주로 이미지만을 학습했고, 그 이미지에 대한 데이터셋을 가지고 이제 그 성능을 향상을 시켜 왔어요. 근데 이러한 방식에 있어서는 모델의 일반화 능력에는 한계가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반면에는 이제 NLP에 있어서 얘네들 같은 경우는 이제 대규모 언어 데이터셋을 이제 구축을 하고 그것을 학습을 시켜 가지고 이제 어 이 능력, 그러니까 NLP에 있어서 이제 그런 퍼포먼스 같은 것들을 엄청 발전을 시켜 왔죠. 그래서 이제 클립의 저자들은 이러한 배경 속에서 이제 CV에서도 이제 다양한 이미지 데이터셋을 구축을 해 가지고 이것을 학습을 시킨 NLP처럼 이제 대량의 이제 데이터셋 학습시킨 것처럼 CV에서도 이런 대량의 학습을 시키면 어떨까라는 생각으로서 저희 클립의 이제 인트로덕션을 이렇게 오늘 띄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이제 컴퓨터 비전에서는 이제 다양한 기법들을 형성을 시켰죠. 이제 레즈넷, 그리고 오늘 승준님이 이제 발표하셨던 인셉션을 기반으로 이제 구글넷을 하신 것처럼 인셉션에 대한 모델, 또 SE넷과 이제 뱀이나 아니면 CBEM 등 그때 어텐션 모드를 활용한 모델도 있었고요. 또 이 클립에 있어서 또 인제 비전 트랜스포머, 그리고 이미지 GPT 등 트랜스포머 구조를 활용하는 이제 모델들이 그 당시에 있었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2021년도 기준이니까요. 그래서 그러나 이러한 모델들은 이미지 학습만 모델로 해서 일반 능력이 부족했고, 또 노이즈나 다른 도메인에 있어서는 그 성능이 또 좋지 못한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또한 또 이미지넷 데이터셋 같은 대용량의 이미지 데이터셋 같은 경우는 또 사람이 라벨링 했기 때문에 또 어느 정도 데이터셋에 그 문제점이 있다고도 논문에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NLP, 즉 이 당시에 NLP는 어땠었냐? 기존에는 또 시퀀스 또 시퀀스의 방식의 이제 장기 의존 기억 한계로 이제 발전이 좀 더뎠죠. 그래서 그걸 통해서 이제 트랜스포머 구조인 이제 GPT 시리즈들을 또 만들면서 이제 GPT-1, GPT-2, GPT-3, 또 벌트 등 GPT 시리즈들을 만듦을 통해서 LLM에 대한 이제 긴 문장 처리 및 대규모 데이터셋 활용이 또 가능해졌죠. 이러한 모델의 규모가 커지고 또 데이터의 양도 기하급수로 증가했고, 또 학습 데이터가 또 많으면 많을수록 더 계속된 성능이 계속 나아지는 그런 모양새를 이제 그 당시 이제 NLP 모델에서는 이런 성능을 이제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이러한 클립의 저자들은 배경으로서 이제 2.1 이 CV 한계점, 위에서 얘기한 CV의 한계점과 2.2에 있는 NLP에 대한 이제 그 당시 시사점의 방향을 가지고 이거를 종합해서 좀 더 한 단계 발전할 수 있는 그런 모델을 만들면 어떨까라고 해서 이제 클립이 나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모델 규모가 큰 모델과 또 기하급수적으로 많은 큰 데이터를
컴퓨터 비전에 한번 사용을 해서 이런 컴퓨터 비전에서 얘기했던 그런 이미지넷 데이터셋의 문제점이라든지 아니면은 어 이제 일반화 성능이 부족하고 다른 도메인에서는 쓰지 못했던 부분에 있어서 이런 컴퓨터 비전을 한계를 극복하고자 하는 게 이제 클립의 주된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클립은 이런 문제점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대용량의 이미지 데이터셋을 구축을 했는데요. 이제 보면은 이미지와 텍스트를 쌍을 이루는 데이터셋을 만드는 방식을 사용했습니다. 또한 이제 기존에 이제 비전 트랜스포머 모델로는 학습이 어려워서 이제 제로샷 이제 프레딕션의 원리로 이제 효과적인 학습을 진행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먼저 NLP 슈퍼바이저 러닝 부분을 볼 필요가 있는데요. 기존 이미지넷에서는 사람이 달았던 라벨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어 그러니까 기존의 CV에서 이미지넷에서 이제 사람이 달았던 그런 이미지넷 데이터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인터넷에 있는 이미지를 대거 이제 크롤링하고 이제 수집을 해 가지고 이미지에 포함된 설명 문장 그대로 사용을 한 거죠. 그러면 약 보면은 이제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쌓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보시면은 이미지 텍스트 페어즈 데이터셋으로 이제 뭐 여기 보시면은 뭐 추러스 부분, 그리고 이건 프리딕션 또 추러스, 또 여기는 이미지에 대한 내용으로 이제 핫 앤 뭐 샤워숲 같은 거, 또 하얀 샤워숲 여기서 프리딕트 할 수 있게끔, 또 여기는 뭐 사모사라는 인제 음식을 해서 또 사모사라는 프리딕트 하는 것처럼 이제 이미지와 이제 텍스트의 이제 페어즈를 이제 사용을 한 거죠. 그래서 이런 이미지 그러니까 텍스트 이미지 데이터셋을 약 4억 장에서 이제 사용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클립은 이런 이미지 데이터셋을 이제 다 구축을 한 다음에 이미지넷에 있는 이제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를 사용하지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셀프 슈퍼바이즈드 러닝을 해서 이제 컨트라스티브 러닝을 사용해서 학습을 하게 됩니다. 기존 컨트라스트 러닝은 여기에서 잘 제가 정리한 게 있어 갖고 설명을 했었는데 뭐 이거는 뭐 안 보시 나중에 보시면 될 것 같고, 일단 컨트라스트 러닝 같은 경우는 기존 방식이 어떻게 되냐고 하면은 저희가 이제 예를 들어 이미지 데이터셋을 이제 학습을 했을 때 우리가 가까운 것은 이제 가까운 이제 이미지로 이제 우리가 붙여서 학습을 하고, 이 그리즐리 베어와 다른 이제 수달 같은 경우는 또 먼 이제 이미지셋, 그러니까 먼 이제 벡터 이제 제가 이제 임베딩 차원에서 생각을 하게 되면은 가까운 벡터끼리 같이 묶어 가지고 우리가 학습을 시키게 되면서, 또 먼 벡터인 이 수달 같은 경우는 이제 다른 애니멀로서 이제 멀게끔 우리가 이제 학습을 시키는 게 우리가 이제 얘기하는 이제 컨트라스티브 러닝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학습을 하고 또 이렇게 또 멀리 학습을 하게 되면 또 다른 우리가 이제 또 수달 이미지가 들어왔을 때 수달 이미지끼리는 또 수달까지 이제 같이 가까워지게끔 이제 학습을 시키는 방법이 이제 컨트라스티브 러닝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방식을 이제 택해서 어 이제 클립에서 이제 정답상, 즉 이미지와 텍스트 간의 그리즈 베어와 이제 이 그리즈 베어와의 이미지 간에 인제 서로 간에 이제 코사인 시밀러리티는 높이고, 다른 것 다른 이제 다른 애니멀 같은 경우는 인제 낮춰서 이제 대조적으로 학습을 한다, 이런 식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학습 방법을 선택을 하고 어쨌든 간에 저희가 학습을 하기 위해서는 이미지든 텍스트든 이제 벡터화를 진행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벡터화를 진행하기에 있어서 논문의 저자들은 총 3 가지의 이제 모델을 사용하게 되는데요. 일단 첫 번째 이미지 인코더로서 사용하는 것은 인제 마지막 풀링층을 이제 어텐션 풀링으로 변경한 이제 5 가지의 레즈넷 모델. 그 레즈넷, 뭐 저희가 알고 있는 레즈넷에서 있는 그 모델들의 그 레이어 층들 각각 5 개로 나눠져 있는 레이어 층들 있잖아요. 그 101 이랑 그다음에 뭐 기억이 안 나긴 하는데 레이어 51 이었나? 하여튼 그런 많은 레즈넷 모델의 5 가지 레즈넷을 이제 마지막 풀링층만 어텐션 풀링으로 변경한 모델을 사용을 하고요. 또 이제 비전 트랜스포머를 사용해서 이미지를 이제 벡터화하는 것을 진행합니다.
이제 텍스트 인코더에서는 이제 저희가 잘 알고 있는 트랜스포머 인코더를 사용하고 이제 마지막 토큰에서 추출된 피처만 이제 선형 변환해서 이미지 피처와 이제 같은 차원으로 맞춰서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수도 코드로 이제 우리가 들어가게 되어 있는 이미지 인코더와 텍스트 인코더 해서 각각의 뭐 이미지 뭐 피처가 나오게 되는 거고 뭐 트랜스포머 피처가 나오게 되는 거고 이렇게 해서 이미지 들어가고 나오고 해서 노멀라이즈 하고 이렇게 해서 하는 수도 코드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그 벡터화를 진행을 해서 위에서 얘기했던 컨트라스트 러닝을 이제로 이제 학습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클립의 이제 가장 큰 특징 이제 이렇게 학습이 끝난 이제 클립 같은 경우는 이제 나중에 인퍼런스에 있어서 이제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라도 뽑을 수 있는 것 중 뭐냐면은 이제 제로샷 프리딕션이 가능하다는 그 장점이 생기게 됩니다. 이제 기존의 컴퓨터 비전에서는 즉 정해진 클래스 뭐 사이퍼10 같은 경우는 저희가 알고 있는 이제 10 개의 데이터셋을 이제 클래스를 이용을 해 가지고 저희가 인퍼런스를 하게 되죠. 뭐 예를 들어 이미지 이제 뭐 오늘 같은 이제 사이퍼10 이제 승준 님이 코드 학습을 시키게 되면은 저희가 이걸 인퍼런스 하기에 있어서는 그 데이터에 그 클래스 10 개에 있는 것 중 하나인 이미지를 넣어 가지고 인퍼런스를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는 것처럼 10 개 또 이미지 내에서는 1000 개의 클래스의 예측만 가능하게 되었는데 이제 클립 같은 경우는 이제 이미지랑 텍스트 페어즈 데이터셋을 이제 결합하여 학습했기 때문에 또한 또 컨트라티브스 러닝을 사용했기 때문에 텍스트 새로운 클래스에 대해서 이제 텍스트 설명만 있으면 예측이 또 가능하다라는 이런 제로샷의 즉 데이터가 없어도 예측이 가능한 이제 제로샷의 그런 역할을 이제 또 작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은 저희가 이제 이미지 피처 추출하는 거 위에서 얘기했던 이미지 인코더로 이미지 임베딩을 추출을 하고요. 또 클래스 피처 같은 경우는 이제 분류하고자 하는 클래스가 만약에 n 개일 때 각각의 이제 그 텍스트에 대한 내용 설명을 photo of a 땡땡 이런 식으로 문장을 만들고 그리고 그 클립의 텍스트 임베딩을 인코더로 추출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photo of a 땡땡이라는 문장으로써 이제 우리가 어 하기 때문에 이런 그 어떤 특정 클래스가 아닌 또 새로운 클래스가 들어왔을 때 이미 잘 학습되어 있는 이 클립에 대해 있어서 새로운 이미지가 들어와도 우리가 이걸 보고 어 새로운 이제 이미지 이 도그 이미지를 봤어도 이 이미지에 있어서 photo of a dog라고 해서 우리가 지금 기존에 이 도그에 대한 인제 내용에 대한 게 없어도 이미 잘 학습되어 있는 이 클립 모델에 있어서는 새로운 클래스에 대한 것들이 바로 이제 '이거는 도그라고 하는 거구나.'라는 걸 이제 제로샷으로 인제 어 클립의 그 장점으로서 이게 부각되는 인제 이미지 표현인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컨트라스트 프리 트레이닝 돼 있어 가지고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 텍스트 인코더에 많이 준비되어 그러니까 이미지 쌍과 텍스트 쌍에 이제 많이 준비되어 있던 이것들을 통해서 컨트라스트 러닝을 통해서 우리가 학습을 시키게 되고 그리고 나서 이제 클래시파이어 이제 라벨 데이터로부터 이제 데이터셋을 이제 클래시파이어하는 데이터셋을 이제 만든 다음에 이것들이 이제 다시 이제 인코더를 통해서 어 정렬이 되고 그리고 또 새로운 이미지에 대한 이제 이미지를 다시 이미지 인코더인 이제 뭐 비전 트랜스포머 아니면은 레즈넷을 통해서 이제 임베딩화 됐을 때 여기 내에서 이제 코사인 시뮬러리티를 통해서 이 이미지가 어디에 있는 이미지였고 어디에 우리가 학습되어 있는 것 중에서 어느 이미지에 가까운지에 대한 이제 그 비교점을 통해서 이제 새로운 이미지가 들어와도 바로바로 우리가 '이건 이 이미지였을 거야.'라고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제로샷의 역할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클립의 논문에서는 이제 실험서 인제 다른 실험 비교문과 비교하면서 이제 클립의 성능을 좀 알아보는 이제 실험을 진행을 했어요. 그래서 보시게 되면 일단은 첫 번째는 이제 비주얼 엔그램스는 라고 이제 이미지 내에서 자주 함께 등장하는 이제 시각적 패턴을 추출하고 이를
여러 단계에서 확장해서 하는 엔그램 형태로 구성함으로써 이미지 분류 또는 이제 객체 인식을 수행하는 방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방식을 통해서 어 이게 아마 비주얼 엔그램스가 야후에서 어 네. 하여튼 이런 실험 결과를 통해서 비주얼 엔그램 방식의 이제 클립에서 3 개의 데이터셋에서 모두 이제 비주얼 엔그램스보다 이제 제로사에 있어서 야후 데이터셋과 이미지넷 데이터셋과 이제 SUN 데이터셋에서 클립이 이제 또 이 비주얼 엔그램스보다 이제 더 압도적으로 이제 더 좋은 성능을 보였다라는 이제 설명 부분이고, 그리고 저 프롬프트. 유진님, 현태님이 질문 하나 올렸는데, 네. 클립은 멀티모달이라고 하지만 할 줄 아는 게 이미지 분류밖에 없는 건가요? 라고 질문이 들어왔거든요. 어떻게 봐야 될까? 클립은 멀티모달로 하지만은 할 줄 아는 게 이미지 분류밖에 없다. 이미지 분류밖에 없다. 이미지 분류밖에 없다. 이걸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될지 좀 더 생각해 봐야 될 건데, 좀 질문이 근데 좀 더 풀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뭔가 제가 이해를 못한 것 같아요. 이미지 분류밖에 없냐면. 음. 근데 클립이 트랜스포머 메커니즘이 들어가 있으면은, 이미지 생성도 가능한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미지 생성 쪽은 나중에 이 클립에 대한 부분이 저기 스테이블 디퓨전 쪽에 인제 어 이거 좀 설명하면 좋을 것 같은데, 이제 이게 저희가 이제 레이턴트 디퓨전 모델의 인제 스테이블 디퓨전의 이제 모델 중에 하나인 이제 레이턴트 디퓨전 모델 쪽인데요. 이제 이 디퓨전하는 이 가우시안 필터로 인해서 이제 노이즈를 주고, 이제 이게 노이즈를 복원하는 과정 중에 이 복원에 있어서 이쪽 클립 부분이 이쪽에 붙게 돼요. 그래서 기존에 이 컨디셔닝 부분인 이제 여러 가지 이미지 데이터셋과 이제 텍스트 데이터셋 또는 이제 뭐 이런 시멘틱 맵 같은 이런 어떤 추가적인 데이터셋을 우리가 이제 노이즈를 이제 복원을 시키면서 이 QKV에 있어서 이미지는 이 위쪽에 붙게 되고 텍스트는 이 아래쪽에 붙어 가지고 클립을, 그러니까 즉 복원을 하면서 이미지와 텍스트 간의 결합을 더 높이면서 학습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나중에 이제 저희가 이제 스테이블 디퓨전에서 이제 프롬프팅을 통해서 이제 이미지를 생성하게 되는데, 그 프롬프팅을 통해서 이미지를 생성할 수 있게 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 클립의 역할이 크다고 보는 거죠. 왜냐면은 계속 우리가 이 디노이징을 하는 이 윤회 과정에 디노이징 하는 거를 이 한 번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이 방법 계속 이제 디노이징을 하게 되는데, 이 디노이징 할 때마다 계속적으로 이제 클립이 계속 붙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 만약에 이 완전하게 노이즈가 되어 있는 이 상태에 있어서 이 디노이징을 하게 되었을 때,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 사과라는 이미지와 또 사과라는 텍스트 간에 있어서 이제 트랜스포머 구조인 이 모델에 있어서 디노이징을 학습하게 되면서 우리가 사과라는 텍스트는 이 사과라는 이미지가 이렇게 생겼구나라는 거를 얘네가 이제 디노이징을 하면서 학습을 하게 되는 거고, 최종적으로 이제 완전하게 이 사과라는 이미지가 다 복원이 되어 있을 때 이 스테이블 디퓨전의 모델은 사과라는 거를 치게 되면 사과라는 이제 이런 식으로 만들면 되는구나라는 거를 최종적으로 학습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인퍼런스를 할 때 사과라고 프롬프팅을 치게 되면은 최종적으로 얘네가 이제 모델을 노이징 되었다가 디노이징을 했기 때문에 자기가 스스로 만들 수 있는 이제 사과를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생겼기 때문에 사과에 대한 프롬프팅에 맞춰서 이미지를 생성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현태 님이 지금 설명해 준 게 "한정된 포맷 안에서 이 이미지는 무엇이다 밖에 없다. 한정된 포맷 안에서 이 이미지는 무엇이다 밖에 없다." 근데 왜 이해를 못 하지? 혹시 상우님 제 얘기가 해결이 됐나요? 저는 클립을 설명을 한다면은,
버트의 멀티모달 버전이라고 이렇게 설명을 할 것 같아요. 벌트의 멀티모달 버전인가? 네. 버트가 어쨌든 요즘 사용되는 쪽에서는 임베딩 모델을 만드는 쪽으로 좀 많이 사용이 되잖아요. 네. 따지고 보면 인코더죠. 근데 그게 이제 텍스트 정보만 포함이 되어 있는데 이미지 정보도 포함된 어떤 임베딩 모델을 만든다고 치면은 클립이 된다. 저는 이렇게 설명할 것 같습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은 그것도 맞는 것 음, 같다고 생각해요. 왜냐면은 어쨌든 간에 그 버트도 트랜스포머 구조고 그 트랜스포머 인코더를 통해서 우리가 원하던 텍스트 데이터를 일단은 벡터화를 진행을 하고 추가적으로 이미지와 텍스트 간에 페어드된 데이터를 사용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버트에 들어가 있는 텍스트, 즉 예를 들어 뭐 지금 사과라고 예시를 들었으니까 사과라고 하는 텍스트를 버트에 넣고, 그리고 이미지에 내에서도 똑같이 그 페어된 되어 있는 이미지인 사과 이미지를 같이 합쳐 가지고 우리가 학습을 하게 되는 거니까 디퓨전 모델을 같이 생성해 어떻게 되는지 알겠다. 아, 네. 그렇게 되면은 버트의 멀티모달이라고 봐도 저는 무관하다고 생각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버트와 멀티모달이라고 했을 때 그 좀 더 명확하게 해야 되는 건 뭐냐면은 이미지와 텍스트 간에 페어돼 있는 데이터셋을 꼭 얘기를 해야 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아마 지금 이 클립에 있어서는 물론 인제 대용량의 데이터셋을 넣었다라는 것도 인제, 그러니까 기존의 NLP에서 대용량 데이터를 넣었던 것처럼 CV에도 대용량의 데이터를 넣어 보자라는 것도 취지였지만은 그 데이터셋을 무조건 다량으로 많이 넣는다라는 게 아니라 그 이미지와 텍스트 간의 쌍을 이루는 걸 통해서 좀 더 그 이미지와 텍스트 간의 그 결합력을 더 높이는 방향으로서 학습을 시켰다는 게 저는 주된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버트의 멀티모달이라고 얘기를 해도 되지만은 뭔가 또 추가적으로 이미지 텍스트 페어라는 거를 명시하면은 그렇게 설명해도 무관하지 않을까 저는 싶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로는 네. 이제 이미지를 분류하는 거는 따지고 보면 분석이잖아요. 네. 분석인 경우에는 이제 NLP 쪽에서는 NLD에 속하죠. NLG가 아니라. 네. NLD면은 G로 보니까 CNN 모델로 얘기를 하면은 CNN 모델이 앞단에 있는 레이어가 피처 익스트랙터 모델이고 뒷단에 붙어 있는 게 디시전 레이어 또 혹은 뭐 클래시피파이어라고 부르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미지를 분류하는 것 자체는 이제 클래시피파이어에 속하는 거죠. 그러면 클립은 딱 클래시피파이어가 빠져 있는 피처 익스트랙터 부분만 되어 있는 항목이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고 그 클립이 이제 NLP 쪽으로 넘어가면은 사실 이거는 이제 그 임베딩 모델이나 임베딩 레이어로 보는 게 좀 더 적합하긴 하죠. 네, 예예. 예, 그래서 그렇죠. 네. 결과적으로 원하는 거는 결과적으로 이 클립 자체만 가지고 사용을 하게 되면은 어쨌든 출력되는 거는 매트릭스가 출력이 되는 거잖아요. 네. 매트릭스가 출력이 되는데 그 매트릭스 안에 이미지와 텍스트의 관계가 포함된 매트릭스가 출력이 된다. 이렇게 보는 거고 거기서 이제 이거를 뒷단에 붙어 있는 디시전 레이어를 어떤 거를 붙이느냐에 따라서 뭐 네, 그 달라지는 건 예, 맞죠. 네. 예, 그렇죠. 간단하게 그래서 클래시피파이어 붙이면은 VIT가 되는 거고 이제 네네네. 디퓨전 모델 붙이면은 NLG가 될 수 있는 거죠. 네, 제네레이션. 그래서 나중에 제가 이미지를 안 넣어 놓은 것 같은데 이 클립 같은 경우는 최종적으로 학습을 하게 되면은 예를 들어 이제 이미지 같은 경우를 넣게 되면은 아휴, 뭐 이게 나와. 클립 어디 보자. 여기 안 넣어 놨 내가 안 넣어 놨구나. 여기 있다. 이것도 될 것 같은데. 예, 뭐 보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오게 될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 지금 이 앞에 있는 거는 이제 보시 안 보셔도 되고, 뭐 예를 들어 이 이미지 같은 걸 뒀을 때 뭐 여러 가지의 이제 후보군이 이제
퍼스널리티로 이제 여러 가지 후보군들이 이제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뭐 지금 이 간단한 도구일 텐데 뭐 예를 들어 뭐 좀 더 어렵게 되어 있는 것 같은 경우면은 뭐 예를 들어 이제 뭐 우주선을 쏘는 이제 이미지다라고 하면은 여러 가지 그 이미지에 맞는 이제 그 후보군 중에서 이제 확률이 제일 높은 것들, 어차피 트랜스포머 구조고 또 코사인 시뮬러리티로 우리가 이제 이거에 대한 확률이 제일 높은 것들이 나올 것 같긴 한데, 이러한 이제 이 라벨들 값 중에서도 이제 여러 가지 것들이 나오게 되면서 이 중에 제일 설명이 가능한 부분이 이제 높은 확률로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상우님처럼 방금 아까 얘기한 것처럼 뒷단에 뭘 붙이냐에 따라서 이게 뭐 클래시피케이션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모델로 붙일 수 있다라고 하는 거는 맞는 것 같아요.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그렇게 되고 제가 어디까지 설명을 했죠? 이미지 올려만 디퓨전 못해서 설명서 됐다. 아, 오케이. 그렇게 됐고, 그래서 이미지 데이터 컨택트가 부족해서 그래서 다시 추가적으로 얘기를 하게 되면은 음, 아, 이거 같은 이제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그리고 이제 양상벌 내용인데요. 이제 대부분의 이제 이미지 데이터셋 같은 경우는 이제 클래스 이름만 존재되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사이파10 같은 경우는 이제 10 클래스 이제 보게 되면은 지금 클래스를 외우진 않아가지고 이제 에어플레인, 이제 오토모바일, 벌드, 캣, 디어 이런 식으로 이 클래스 이름만 존재하게 되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적절한 이제 프롬프팅을 이제 좀 더 붙여줘가지고 이제 선택을 하게 되면 성능을 더 높일 수 있다라는 거지.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그 포토 오브 땡땡 아니면 타입 오브 펫, 아까 위에서 얘기했던 포토 오브 땡땡 이렇게 표현하는 것도 이런 식으로 프롬프팅 텍스트를 적절히 선택을 해줘가지고 이제 클립에 대한 이제 성능을 더 높일 수 있었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저희가 이 이미지 데이터셋을 이제 4억 장의 이제 이미지 텍스트 페어 데이터셋을 이제 모았을 때 이런 식으로 이제 프롬프팅에 대한 이제 내용들을 더 추가적으로 이제 해가지고 이제 이미지를 설명을 하는 것들을 더 했기 때문에 이런 방식으로 인해서 이제 클립이 좀 더 나은 성능을 더 보일 수 있다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질문이 하나 보시면은 있어요. 네, 이 프롬프트에 대한 내용을 읽어보면은 뭐 이 네, 사진은 큰 라벨이다 하면은 라벨이 뭐 강아지면 이 사진은 큰 강아지다, 이 사진은 작은 강아지다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는데, 네네네. 그러면은 그 사진 안에 있는 어떤 익혀야 하는 객체에 대해서 뭐 좀 더 자세하게 행동 같은 거를 설명을 하면은 이 분류 성능이 더 높아진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가요? 음, 좀 더 이거 같은 경우는 내용에 좀 논문의 내용에 좀 없었던 것 같아요. 이 프롬프팅 내용은 이 정도였던 것 같아서 제가 봤을 때는. 근데 이런 한 방식의 분류 때문에 클립의 문제점이 하나가 있긴 했어. 그래서 지금 서훈님이 설명한 거에 대한 답은 제가 못할 것 같은데, 추가적으로 이런 식으로 분류해서 생기는 문제점은 제가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아래에 있긴 한데, 행동적인 내용은 이 클립 말고 그 글립이라고 또 하나 있긴 한데, 여기에서 저런 행동 양상에 대한 이제 프롬프팅으로서 이렇게 했던 거가 기억나긴 하는데, 여기 아니네. 제가 그거는 한 번 더 찾아보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제가 본 거랑 헷갈려가지고 지금. 혹시 그 부분 제가 나중에 설명드려도 될까요? 행동 양상에 대한 것들로 라벨을 했을 때 이게 더 성능이 올라가냐라는 거죠. 예를 들어 뭐 지금은 뭐 어퍼트 오브 빅 도그나 어퍼트 오브 스몰 도그라고 했었는데, 이거를 만약에 예를 들어 어도그 러닝 온 더 그라스 이런 식으로 풀 위에서 달리고 있는 강아지라고 라벨을 이런 식으로 뒀을 때 성능은 어떠냐라는 부분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프롬프트가 더 자세하게 해당 사진에 대한 설명이 붙으면 네. 붙을수록
분류 네. 성능이나 아니면 이제 어쨌든 음. 인베딩 매트릭스가 나오는 거니까 그 네. 매트릭스의 품질이 더 좋아지느냐. 네네. 그것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제가 봤던 논문 중에 하나긴 한데 그것도 클립 관련된 논문이었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내용은 이미지 데이터셋, 그러니까 텍스트 데이터셋을 어떻게 해서 그러니까 프롬프팅 라벨링 했는지 기억은 안 나는데, 그거에 대한 이제 인퍼런스 부분은 어떤 거였냐면은, 예를 들어 뭐 신문지에 있는 어떤 여성 자파, 그러니까 신문지에 그려져 있는 여성 자파인데 그거에 대한 내용이 적혀 있을 정도로 이게 자세하게 그 클립의 인퍼런스가 잘 되어 있었거든요. 예를 들어 뭐 이미지를 하나를 주고 이게 무엇인지에 대한 얘기를 했을 때 프로베빌리티로 이제 여러 가지 나오는데 그중에 하나가 제일 높은 걸로 뭐 이거는 뭐 뉴스페이퍼에 뭐 이제 그려진 뭐 여성 뭐 그림 뭐 사파입니다, 이런 식으로 설명했던 게 있었는데, 그게 제가 보고 나서 뭐 다음에도 다시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도 한번 체크해야 되고. 그래서 다음 일련의 양상들은 이제 여러 가지 뭐 이제 실험을 통해서 뭐 또 인풋을 이미지 텍스트로 프롬프트를 추가할 수 있다는 게, 인풋에 이미지 텍스트로 준다. 아니야, 그 프롬프트를 추가한다는 게 인풋을 이미지 텍스트로 준다는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클립에서 라벨을 붙여가지고 라벨과 이미지를 쌍으로 묶어가지고 어쨌든 학습을 시키는 거잖아요. 근데 그 학습을 시킬 때 단순하게 강아지 사진 A, 강아지 사진 B, 강아지 사진 C 이렇게 묶어가지고 보내는 게 아니라 여기다가 좀 더 단어를 더 추가를 시켜가지고 학습을 시킨다. 요렇게 저는 이해하고 있거든요. 요건 맞을까요? 네, 저걸로 알고 있어요, 저도. 그래서 그냥 단순하게 명사 이미지 이렇게만 하는 네. 거는 성능이 떨어지고 좀 거기다가 더, 또 추가적으로 뭘 붙이는 거죠. 네, 맞아요. 예. 네, 그런 식을 통해서 성능이 더 올라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이제 클립에서 얘기하는 프롬프팅 엔지니어링에 대한 조금에 대한 추가적인 설명이고, 그 이거에 대해서 아까 성우님 질문하신 게 이제 여기에다 이제 더 자세한 프롬프팅을 했을 때 성능이 더 올라가냐라는 거는 제가 봤던 논문 중에 있었는데 그게 지금 기억이 안 나가지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위에 있는 내용들은 어쨌든 간에 클립이 여러 가지의 실험에 있어서는 클립이 뭐 더 나았다라는 내용에 대한 내용이고요. 그래서 이미지, 이미지 특성을 잘 설명하는 피처를 뽑아서 이를 다운스트림 태스크, 즉 파인 튜닝을 해서 얼마나 더 유용적인 어프로치가 있는지 보고, 음, 또 내용도 뭐 어차피 똑같은 내용인 거고, 또 추가적으로 뭐 이거는 뭐 클립에 대한 뭐더 뛰어난 성능을 이제 보여주는 뭐 실험 중에 하나긴 한데, 이거는 이제 사람이랑 퍼포먼스를 해서 얼마나 더 이제 클립의 성능이 더 좋은지를 이제 테스트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제로샷이랑 그다음에 그러니까 사전 정보 없이 이제 하는 이제 제로샷, 그리고 또 원샷, 투샷을 이제, 그러니까 즉 데이터셋을 미리 주냐 안 주냐, 아니면 하나만 주냐 아니면 두 개만 주냐라고 해서 이렇게 원샷, 투샷 또는 제로샷을 이제 사람이랑 클립에 대해서 이렇게 인퍼런스를 한 거고, 그래서 총 이제 뭐 이러한 데이터셋으로 해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이미지를 차례대로 보여준 다음에 어떤 종인지 맞히는 실험을 이렇게 진행을 했는데, 제로샷 경우에서는 이제 기본적인 종 이름만 제공하고 별도의 예시를 주어지지 않는 실험을 했고, 또 원샷과 투샷에서는 각종 이제 1, 2장 예시만 주어가지고 이제 실험을 진행을 했는데, 이 결과 이제 보시면은 제로샷 휴먼 같은 경우는 뭐 뭐 어큐러시가 이제 53.7%로 이제 거의 안 좋게 나온 걸 볼 수가 있는 거죠. 뭐 이제 물론 이제 너무 많은 이미지 데이터셋, 즉 3,669장이라는 이미지 데이터셋에다가 개랑 고양이랑 37종 해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많은 종류의 개랑 고양이 이미지를 보여주니까 못 맞출 게 좀 많긴 했지만, 이 정도로 처참히 좀 안 좋았 거라는 거는 좀 보기에도 좀 놀랐던 케이스였던 것 같아요. 이건 그냥 보시면서 이게 좀 꺼지긴 했는데. 또
그래서 클립 같은 경우는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OCR 수행할 수 있고 이제 스캔한 문서들을 이제 검색 가능하게 만들거나, 왜냐면 또 텍스트에 대한 이제 트랜스포머 구조로서 텍스트에 대한 내용도 학습을 했기 때문에 이런 스캔한 문서에 대한 검색 기능도 만들거나, 또 화면에 대한 이제 판독 또는 이제 동작 인식, 또 물체 분류, 또 심지어 또 얼굴 감정 인식 등 이제 다양한 분야로 쓰일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클립의 학습한 데이터셋의 내부에 이제 이런 사회적 편견이 녹아 들어갈 수 있다라는 내용이 있는데요. 이거 같은 경우는 어떤 문제냐면요. 어쨌든 간에 4억 장에 대한 이미지와 그 텍스트에 대한 그 페어로 되어 있던 그 데이터셋을 가져왔기 때문에, 어쨌든 이거를 사람의 손으로서 이거를 점검하고 어쨌든 간에 편향이 없도록 이거를 만들어야 되는데, 어쨌든 인터넷에 있어서 그 퍼져 있는 그런, 뭐 인터넷 어느 사이트를 가져왔는지에 대한 거는 뭐 정확히 나와 있지 않아서 잘 모르겠지만은, 인터넷상에서 퍼져 있는 어떤 특정한 그 편향들이 그 클립에 학습했기 때문에, 그 클립이 녹아들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점들은 클립을 사용할 때는 좀 뭐라 해야 되지? 이거를 주의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어떠한 사회적인 편향이 있냐면은, 예를 들어 뭐 흑인 남성 같은 경우를 했을 때, 뭐 예를 들어 뭐 노예로 취급을 하거나, 아니면은 뭐 동물이나 범죄자 등 이런 부정적인 이제 이미지로 이제 클래스를 판단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심지어 이제 국회의원이라는 이미지 실험에서도 어떻게 보면은 이거를 무조건 남자로 보려고 하고 여자 국회의원이 없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거나, 또 남성이 관련된 남성은 또 범죄에 관련된 클래스 높게 하고, 또 여자는 이제 가사 직업 같은 이제 그런 가사 노동하는 관련된 직업으로 더 쉽게 연관을 지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사회적인 이런 편견들이 녹아들어 있는 그런, 그러니까 사학장에 대한 데이터셋에서 어느 정도 전처리가 필요한 경우인데, 이런 것들이 좀 전처리가 잘 안 되어서 학습되었는지 이제 좀 오분류하는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있다라는 것들이 이제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논문의 저자는 이제 이런 해결 방안으로서 편향을 인지하고, 또 이것들을 이제 미리 사전에 막고, 또 클래스 네임이나 아니면 라벨 디자인에 대한 설계를 할 때 좀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클립 같은 경우를 간단히 뭐 마무리를 짓자고 하면은,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이제 기존에 이제 NLP의 대용량 데이터로 이제 학습을 시킴을 통해서 NLP의 이제 LLM으로서 더 진화하면서, NLP 모델에 있어서는 그런 어 소타급이 되는 그런 모델의 발전이 있는가 반면에, 이제 컴퓨터 비전 쪽에서는 특정 클래스에만 인퍼런스 할 수 있고, 그러니까 사이퍼10이나 이미지넷 이제 1000개의 클래스에만 이제 인퍼런스만 할 수가 있고, 그리고 또 이 특정 도메인이 아닌 것에서는 또 다시금 파인 튜닝해서 학습을 시키고, 또 일반화 성능이 떨어지는 그런 문제점들을 시사하기 때문에, 이러한 그 방향에 있어서 NLP에 있는 대용량 데이터셋과 또 이미지의 를 대용량으로 만듦을 통해서 이미지 텍스트 페어즈에 대한 데이터셋을 구축을 하고, 이것을 이제 아까 얘기했던 셀프 슈퍼바이즈드 러닝 부분인 이제 컨트라스티브 러닝과 또 커사인 시밀러리티로 이제 높이게 해서, 그리고 이제 그것을 학습시키는 방향으로 이런 일반화 성능에 대한 이제 문제점을 없애고, 이제 새로운 모델인 이제 클립을 멀티모달의 시초인 이제 멀티모달의 시대를 이제 가속화해 주는 이제 시초가 되었던 이제 모델을 만들었지만은, 동시적으로 이제 또 이러한 사회적인 문제점이 크고, 인터넷상에 있는 데이터셋에 있는 이제 편향이든 이런 정보 침해든지 감시 등의 이제 활용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어쨌든 이 클립을 사용하는 거 있어서, 그 당시에는 클립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는 이제 좀 조심을 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또 컴퓨터 비전의 새로운 분야의 가능성이 열었다는 점에서 이제 큰 의의를 지니는 논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좀 많이 부서가 없었는데, 안 그래도 이 클립이란 논문이 읽게 되면은 저기 거의 48장 정도의 좀 긴 논문이에요. 여기 있다. 그래서 여기
어 지금은 제가 그 포토 오브 이걸로 지금 보이긴 하는데 제가 봤던 논문에서는 이게 좀 더 명시적으로 프롬프팅을 더 했던 논문이어서 그건 진짜 찾고 뭐 시각적으로 보여드리면 이런 식으로 프로베빌리티가 나와 가지고 높은 클래스에서는 이렇게 나온다라는 거 좀 정리하시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논문을 다 보는 거는 저는 추천은 안 하지만은 중요한 점인 시사점인 부분들만 잡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클립. 네. 혹시 여기서까지 잠깐 끊고 질문이 있나요? 그럼 제가 생각하는 클립의 의의가 네. 어, 어떤 이미지를 입력을 시키면은 그것에 대해서 이제 클래스로 분류된 텍스트 정보가 추출을 할 수가 있잖아요. 네네네네. 근데 기존의 CNN 같은 경우에는 클래스로 나눌 때 클래스의 종류가 정적이잖아요. 뭐 방금 이미지넷 10K로 학습을 시켰다 하면은 네. 해당 CNN 모델은 1000개의 클래스만 분류가 가능한 거지, 거기에 네. 새로운 종류를 입력을 시킨다고 해서 그게 이제 제대로 이제 클래스 분류가 되는 건 아니죠. 네, 그게 일반화 성능이 안 좋다라고 네. 얘기를 하는 논문에서는. 근데 클립 같은 경우는 학습된 데이터셋에 없는 이제 라벨링이 처리되지 않은 이미지를 입력을 시켜도 그것에 대해서 뭐 내부적으로 이제 인베딩 매트리스가 동작을 할 테니까 그 인베딩 네. 매트리스를 통해서 새로운 클래스에 대한 텍스트 정보를 추출해낼 수 있다. 네. 저는 그렇게 좀 보고 있거든요. 네, 맞아요. 그래서 얘기했던 부분이 상우님 지금 설명하시는 부분이 아까 얘기했던 제로샷 부분인 거죠. 얘기했던 아, 제로샷. 마지막에 그냥 새로운 클래스 같은 경우는 그냥 짧게 제로샷 프롬프트로만 입력을 시키면은 그것에 대해서 네. 이제 새로운 분류 작업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다. 네.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이 클립이 주 그러니까 클립에 있어서 학습했을 때 그 얘기했던 그 컨트라스티브 러닝을 학습을 시키는 그러니까 그 러닝 방법을 선택한 그 러닝 방법을 선택을 해서 제로샷의 그 성능을 어느 정도 보일 수 있다라는 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번에도 저희 심샴이나 뭐 그러니까 심샴 구조를 설명했을 때 그때도 설명을 드렸던 부분이긴 한데 네, 상우님이 네 그 얘기하 설 이해하신 게 맞는 것. 잠시만 또 여기서 제로샷 프롬프팅을 떼시고 예시를 안 주는 제로샷이 아니라 클래스 내로부터 여기서 제로샷은 프롬프트를 할 때 예시를 안 주는 제로샷이 아니라 클래스 레이블이 없다는 뜻에서 제로샷 그러니까 그러니까 현태님 말씀하시는 게 클래스 레이블이 없다는 뜻에서 제로샷 같은데 그러니까 기존에 지금 이미지랑 텍스트 데이터셋을 학습한 거에 있어서 없는 클래스에 대한 분류를 할 수 있다라는 부분인 거죠. 그러니까 클래스가 레이블이 없다라는 게 지금 만약에 예를 들어 그 아까 얘기했던 그 도그라는 이미지가 없었을 때 그 도그라는 이미지를 얘가 맞춰서 도그라고 하는 거를 클래스로 분류를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제로샷이. 사원님한테 말씀 사원님 이거 현태님 질문이 사원님한테 질문하시는 거란데요? 어, 그러니까 클래스가 이제 처음에 트레이닝 데이터셋으로 이제 클래스 10개에 대한 이제 이미지를 다 라벨링 시켜서 보냈다라고 쳤을 때 이제 마지막에 제로샷 튜닝을 한 번 더 시키게 되면은 그 제로샷 튜닝 같은 경우는 10개의 클래스가 아니라 또 다른 새로운 클래스를 이제 그 라벨이랑 이미지 페어를 넣어가지고 정말 적은 데이터라도 일단 클립한테 제로샷 프롬프트를 해버리면은
그 다음에 이제 인퍼런스를 할 때 그 새로운 클래스에 대한 이미지를 인퍼런스를 시키면은 그것에 대한 이제 텍스트 정보를 이 클립 같은 경우는 얘기를 할 수 있다. 요렇게 저는 이제 이해를 하고 있는 거죠. 이게 말이 맞나? 예, 예. 근데 잘, 이게 그 물론 저희가 퓨샷이랑 뭐 다른 그러니까 퓨샷은 제가 이제 셀프 슈퍼바이즈드는 아니니까 현태님도 아실 거예요. 퓨샷이라는 거는 이제 어느 개념이 잘 잡혀 있잖아요. 근데 이 제로샷이라는 개념을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저도 더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편이긴 해요. 저번에 이게 제로샷이 아닌가 퓨샷인가? 하여튼 네 좀 이 제로샷 퓨샷이 러닝 학습 방법을 여러 가지를 줌을 통해서 정말 무궁무진하게 계속 나올 수 있는 게 제로샷인 것 같거든요, 퓨샷이든. 그래서 이거는 뭐 기존에 얘기했던 심샴이나 다른 이제 샵 네트워크에서 얘기하는 그런 학습 방법으로만으로써 나오는 게 아니라 다른 어떠한 방법으로도 또 퓨샷이든 제로샷이든 나올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학습을 조절함을 통해서 그게 너무 많아 저도 몇 개 본 게 있긴 한데 너무 많아 가지고 다는 말씀을 못 드리긴 하겠는데 일단은